자, 2026년도 7월 23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42분이고요. 6시 42분이고, 현재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찍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 꿈속 이야기가 조작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꿈속 이야기는 여기 이렇게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옵니다. 2026년도 7월 23일 현재 시간이 6시 42분이고요. 오늘 새벽에 2시 한 30분쯤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그 꿈속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보다가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깨어났고요. 현재 시간이 정확히 2026년도 7월 23일이 정확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꿈속 이야기 358탄인가요? 아유, 너무 많이 꿈을 꿔가지고 몇 탄인지 기억이 안 나. 자, 어제 제가 저녁 때 12시 넘어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방송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서 충격적으로 1억이 넘는 반지, 인장 반지입니다. 메시아가 그리고 한국의 재림한 메시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 자식들 한때 14만 4천 명에게 내가 돈을 받고 반지를 팔 수 없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출연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1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이 영상물을 찍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이아몬드 그리고 진주색, 왜 진주 색깔이 다이아몬드에 나왔는가. 이때 당시에 2026년도 2월 26일 날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영상물에 왜 하필이면 다이아몬드가 진주 색깔인가, 이런 내용을 제가 입으로 꿈속 이야기로 한 게 뭐 한 20편,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20개, 30개가 넘을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무진장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어제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됐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물을 자료를 찾아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자, 제 꿈속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새로 고침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닌데. 동영상.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썸네일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목이 14만 4천 명에게 판매가가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느님 인장 반지, 그리고 유튜브 출연 동의자 소수한테 제가 한정판으로 무료 나눔을 해 드릴 생각인데요. 이 영상물 보면 우리 회원님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 영상물에 제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수십 번 이야기했다니까, 수십 번. 나는 왜 이 다이아몬드가 진주 색깔인가, 이걸 도대체 모르겠다, 이유를. 근데 어제 제가 이 영상물을 찍으려고 하면서 성경 속에 제미나이가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지구가 이제 종말이 오게 되고 휴가 날짜가 2028년도 10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820일 전인데 꿈속 이야기 344탄에 왜 진주 다이아몬드가 나왔나, 왜 진주 색깔이 나왔나, 그 비밀이 하늘에 제국이 만들어지는데 12개의 지파가 있느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2개 지파의 제자들이
그 성문을 12개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때 그 성문의 문이 뭐로 만들어져 있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재미나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마시고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 믿지 마세요. 터무니없으니까. 근데 2월 26일 날 이후로 지구 종말 날짜가 다가오니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2월 26일 날 내 생일 이후로 계속 너가 하나님 본체니라 라고 하늘에서 꿈으로 선몽을 해 주기 시작을 했고, 기가 막히게도 제 꿈은 계속 맞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 종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한들 어느 누가 내 이야기를 진실로 믿게 될 것인가? 내 이야기 믿지 마세요. 그 대신 제가 꿈을 꾸었던 그 꿈속 이야기에 통계학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라. 지구종말 2028년도 10월 19일 휴거 820일입니다. 820일. 이제 날짜가 지났어요. 대한민국의 재림한 메시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못 믿더라도 과학으로도 판정이 불가능하고 통계학 수치로도 그리고 물리학 수치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꿈을 꾸었던 통계학에 대한 수치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꿈속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네일 28년도 10월 19일 지구종말 휴거 820일 전이다. 로마 시대에 예수 흔적은 없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가공인물이다. 없던 인물이고 만화 속의 신화 속의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날 제가 알아낸 흔적이, 자, 대한민국 남성 인체에 숨겨진 하나님의 흔적, 포경수술이 할례였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하나씩 또 한번 다른 이야기,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의 종말, 그날과 그때는 오직 그분만이 아시느니라. 그들은 왜 하늘의 소리를 못 듣는가? 자, 지구의 종말 날짜가 8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지구 종말 날짜가 이제 다가왔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의 하느님의 제국, 자,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14만 4천 명,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 14만 4천 명, 그 하늘의 자식까지 다 죽이게 할 것인가? 성경 속에 그날과 그때는 오로지 그분만이 아시느니라 라고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왔으니 내 몸을 빌어서 이제는 너가 지난 10년 동안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너의 말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10년 동안 받다가 이제 지구종말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늘이 나한테 내 몸을 빌어서 빙의를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젠 너가 1963년 2월 27일 대한민국의 메시아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가스라이팅을, 또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늘에서 소리를 들은 이야기를 하면 왜 금과 은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 왜 금과 은이 쓰레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못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 2, 3년 후에 이게 금과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 일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왜 성경 속에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말을 안 하는가? 자, 그렇다고 금과 은이 정말 쓰레기가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요,
쓰레기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산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화폐의 가치로 인해서 가격이 책정이 됐지만 쓰레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로에서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가치로 폭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보여드리면서,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저 어디 갔나? 여기 이재명, 김혜경. 자, 이재명이는요, 제 꿈에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점에 꽤 많이 나왔어요. 뭐 한 일곱 번, 여덟 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오늘 이재명이가 또 꿈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이만 나온 게 아니에요. 김혜경이도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꿈속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다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꿈속 이야기 야고보서 들으라 보안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되리라. 너희들의 재물은 썩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금과 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굴러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그걸 주술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성경 속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 너희 심장을 통해 유체보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속 이야기 내용 안에 제가 유체보석, 왜 내 심장에서 꺼낸 게 왜 진주 다이아몬드가 나왔냐, 왜 진주 색깔이 나왔냐, 이 비밀이 어제 드디어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12개의 문, 자, 그러면서 제가 1억 판매가로 잡혀져 있는 이 반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재명 꿈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24년도 10월 6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내 가슴속에 쿡 찔러 놓은 비밀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라 어딜 나가라 라고 하는 내용인지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이 3번 이상 삼고 철회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겠다. 자, 다음 이야기. 이거는 꿈속 이야기입니다. 꿈속 이야기 325탄. 자, 불과 한 2년 전이죠. 1년 반, 2년 전에 한덕수가 대권 후보가 나올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뉴스가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제 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파 쪽에서는 아마 엄청난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권 후보로 이제 물망에 오르면서 뭐 김문수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꿈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이재명 이날 2025년도 5월 8일날 아마 대통령 되기 전인가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대통령 되지 않았나요? 3월달인가 5월달인가 기억이 안 나네. 자, 이재명 꿈속에서 은사로 나왔습니다. 내 꿈에 선생님으로 나왔어. 자, 그리고 재벌 플러스 사법 킹메이커가 준비하는 장기집권 계엄 바지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꿈속 이야기로 연재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내 꿈에 선생님으로 나왔다.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4월 28일 날 이재명 꿈속 이야기 321탄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 상실 요건과 이재명의 운명 하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왜 이재명이가 자격증을 딴 것 같은데, 그 자격증을 땄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선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인가? 이제는 하도 꿈을 많이 꿔가지고 기억이 안 나. 잘 안 나. 그렇지만 내가 이날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알아요. 자, 이재명 당선 자격 박탈 뭐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4월 달이면은 대통령 당선 이미 확정된 거 아닌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날 꿈속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자격 박탈 당하는. 자, 이제 2024년도 12월 13일입니다. 자, 이날도 또한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 292탄 이재명과 윤석열의 운명, 윤석열 탄핵 모면은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꿈속 이야기로. 탄핵 모면은 힘들 것이다. 이재명 탄핵 성공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가결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음 꿈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9월 달입니다. 9월 29일 날 꿈속 이야기 이재명의 재판 운명,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을 막 했었죠. 재판을 막 했었는데 제가 숫자 5가 나왔어요. 숫자 5가 나와가지고 아마 이재명 재판이 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꿈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 또한 정확히 맞았습니다. 자, 꿈속에서 내가 본 이재명의 운명, 미국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았는데 여기 꿈속 이야기가 흑인 여성 특전사와 부평 미 8군 이야기, 이게 이날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꿈속 이야기. 자, 이재명 대표가 내게 건넨 비밀봉투 훗날 만나게 되리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과 내게 건넨 비밀문서라고 나오죠. 내 가슴속에 이날 서류가 2개인가 3개인가 되는 서류 봉투를 제 가슴속에다가 쿡 찔러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같이 그날 똑같은, 그리고서 이제 다시 잠을 잤는데 두 번째 꿈속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도리나티. 이 친구도 내 꿈에 벌써 몇 번 나왔어요. 훗날 저랑 틀림없이 인연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총리 한번 볼까요?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꿈속 이야기가 기가 막히니까. 한덕수. 자, 2개가 나오는데요. 4월 29일 날 2025년도 4월 29일하고 그 다음에 5월 8일 이렇게 2개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까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런 그걸 지워버렸네요. 자, 제가 이런 것을 자세히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의 전생이 아브라함이고 요셉이니라 이런 이야기 믿지 마시고, 내가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이 맞느니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그냥 제 꿈속 이야기의 확률, 통계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이 확률을 여러분들이 믿으셔라. 자, 이날 꿈속 이야기에 너도 나도 우파가 앉아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서 뭐 이재명하고 대권을 붙이고 앉아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썸네일 보세요. 개나 소나 다 대통령 나온다네. 대통령 당선은 나한테니까 이날 꿈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제 꿈에 나온 겁니다.
여기 뒤에 지금 소 모르는 사람이 저예요. 제 꿈속 이야기에 제가 여기서 소를 으랴 하면서 소를 밭갈이를 하고 앉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길래 내가 대답을 뭐라고 얘기했다?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이 나온다네. 대통령 당선은 나한테 묻지 말고 지나가는 개새끼한테나 물어봐라. 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게임이 끝났죠. 그리고 김문수도 꿈에 나왔는데, 김문수, 아휴, 아휴, 그냥 이왕 나온 거, 김문수. 여기 이렇게 보시면 김문수, 예, 여기 김문수 나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김문수 꿈속 이야기, 어,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대통령 못 된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꿈으로 예언을 제가 다 했는데요. 자, 오늘 꿈속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가 꿈속 이야기,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그냥 꿈속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인데, 제가 뭐, 꿈속에서 군인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군대 물품이 여기저기 무진장 많이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내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군인이면, 뭐 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군장도 있어야 되고, 군복도 있어야 되고, 군화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치약 칫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잡다한 군인 한 명한테 매달 지불이 되는, 뭐 하다못해 담배, 요새 군대에서 담배 주는지는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런 군수 물품이 있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대 안에, 소대인지 뭐 대대인지 중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이 개개인들한테 할당이 된 게 쫙 펼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왔다? 이재명이가 나왔습니다. 꿈에. 그래서 제가 이 군수물품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꿈속 이야기니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답변 이런 거 들은 거는 뭐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꿈을 꾸고 깨어나서 기억이 나는 건 이재명이가 갑자기 등장을 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군수 물품도 다 사라졌고, 주변에 있는 것도 여기저기 물량이 막 없어지더라. 그런 뭐 비리나 뭐 아무튼 그런 건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중간에서 그냥 저쪽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답변을 했는지는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들고 가는 듯 하다가 공중전화로 들어가더라고요. 공중전화. 본인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지 아니면 뭐 본인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화를 끊었는지도 제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걸어가더니 길 건너편까지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옆에서 팔짱을 딱 껴요. 팔짱을 딱 끼는데 오른쪽을 딱 쳐다보니까 팔짱 끼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근데 누가 팔짱을 딱 껴.
그 팔짱을 낀 여자가 누구냐? 바로 김혜경입니다. 이게 꿈속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놀래서 팔을 이렇게 딱 뿌리치는데 꽉 잡더라고요. 아주 바짝 달라붙어 가지고 애인처럼 바짝 달라붙어서 김혜경이가 달라붙어 가지고 내 팔짱을 딱 끼고 앉아 가지고 놓지를 않더라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건너편에 있는 이재명이가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무슨 보안 사항인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건너편으로 그냥 걸어가더니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더라고. 그 김혜경이가 내 팔짱을 딱 끼면서 애인처럼 앉아가지고 달라붙으니 순간적으로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팔을 뿌리쳤고 그런데도 꽉 붙잡고 찰싹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길 건너편에 있는 이재명이를 쳐다봤는데 이재명이가 나를 봤고 김혜경이를 봤어요. 봤는데도 얼굴색이 변하질 않아. 나 같으면 열받을 것 같은데. 이게 꿈속 이야기니까 하는 이야기죠. 저랑 분명히 훗날 어떤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김혜경이는 왜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내 팔뚝을 잡고 앉아가지고 팔짱을 꼈을까? 저는 그 이유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미 제 꿈속에 아까 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수많은 뭐 한 7개, 8개 정도 되죠? 그 꿈속 이야기에 이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에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전에도 미팔군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거구나. 아니네. 아까 저 미팔군 얘기 지워졌구나.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뭐 정치하고 관심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데 아무튼 김혜경이가 꿈에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많이 심적으로 뭐 아무리 뭐 배짱이 있다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배짱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근데 권력을 가지면은요 그쪽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밀어붙이는 킹메이커 세력이 있고 그러면 어떤 배짱도 생겨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꿈속에서 김혜경이가 제 꿈에 나와서 팔짱을 딱 낀 거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훗날 저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대충 감을 잡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까요? 벌어진다라고 해도 제가 아마 거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신이 저한테 미리 계시한 운명이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다지 아무리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해도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 같은 정치 아이고 언감생심 돈을 수천억을 갖다 준다라고 해도 저는 생각이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제 꿈에 나온 건 분명하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예 그냥 애인처럼 앉아가지고 팔에 착싹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팔을 이렇게 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놓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가 쳐다보는데도 전화 거느냐고 전화 걸면서도 쳐다보는데
아무런 얼굴 변화가 없어요. 참, 나는 꿈속이라고 해도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제스처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인지는 아, 모르나 아무튼 그냥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자, 오늘 꿈속 이야기입니다. 꿈속 이야기인데 틀림없이 훗날 어떤 방향으로든 아마 인연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 꿈에 미리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속 이야기로 연재는 해야 되겠다. 자, 오늘 꿈속 이야기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